안녕하세요. 노른자TV입니다. 자, 오늘 댓글로 부동산 관리 지역이 어떤 거냐, 새로 생긴다는데, 부동산 아파트 투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냐라는 댓글을 보고 영상을 찍습니다. 저도 공부를 좀 해야 돼서. 그래서 좀 부동산 관리 지역이 뭔지 물어보시길래, 그래서 그게 뭐 토지에 있는 뭐 관리 지역을 얘기하나? 해서 부동산 관리 지역으로 쳐봤더니, 오늘 단독으로, 이렇게 동아일보 단독으로 조정지역 과열, 뭐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을 묶어가지고 부동산 관리 지역으로 통합하겠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떴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으로 이제 나뉜 부동산 규제 지역을 부동산 관리 지역으로 통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뭐 조정 대상,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 이렇게 너무 복잡하다. 그러니까는 너무 복잡하고 규제가 또 중첩되고 복잡한 이런 규제 지역을 좀 단순히 시켜가지고 응? 뭐 투기고 뭐 투기 가열이고 저도 헷갈려. 자기들도 헷갈리고 또 일반 실수요나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이사를 하거나 분양이나 청약을 할 때 더 헷갈려요. 너무 전 정부 문정부에서 그냥 납된 식 어떤 그 부동산 규제 정책을 그냥 막 남발하고 벌리다 보니까 자기들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실패해버린 거지 뭐. 자,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좀 잡겠다. 그래서 단순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로 부동산 관리 지역을 이렇게 이제 법안 발의가 될 예정입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자, 이제 기존에 있던 이런 뭐 법안들을 이제 3단계 규제 지역을 2단계, 그러니까 부동산 관리 지역으로 이제 명칭이 새로 붙은 어떤 규제가 진행이 되면 이것도 이제 기존에 있는 조정이나 뭐 투기 가열, 투기 지구 이런 것들을 빼고 부동산 관리 지역으로 바꾸는데 이것도 1, 2단계로 나뉜다. 뭐 한 단계 줄은 건가? 근데 부동산 관리 지역이 1단계에서는 이제 1단계 부동산 관리 지역이 있고 뭐 2단계 부동산 관리 지역이라는 게 있겠죠. 뭐 명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1단계가 약한 거네요. 뭐 청약, 분양 등 최소한의 규제만 하고 2단계로 지금 뭐 투기 지역이나 투기 뭐 가열 지구 뭐 이런 데들은 이제 1단계 규제에 청약과 분양의 어떤 규제도 걸리고 금융 세제, 그다음에 정비 사업 규제까지 추가로 적용된다. 명칭만 바뀌고 이제 투기 가열 지구와 투기 지역은 이제 그 세트로 묶는 뭐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자, 정부도 복잡한 규제 지역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 용역의 착수에 7월에 완료할 계획이다. 뭐 7월이 지나야지 뭐 확정이 되고 뭐 그것이 공고가 되겠네요. 그죠? 확정이 되겠다. 용역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내는 안과 용역 결과를 검토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정부 쪽에서 얘기했답니다.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내가 얼핏 봤던 것 같아요. 자, 난수표 산정부동산, 난수표 산정부동산 규제지역 단순화, 국토부도 공감한다. 뭐 청약 대출 세제 뭐 이런 내용이에요.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 규제지역 개편 방향이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가해 지구 이제 이런 것들이 조정 대상 지역은 부동산 관리 지역 1단계로 한다는 거고 이제 과열 지구와 투기 지역 이것은 묶어서 2단계로 하겠다. 그렇게 한다. 그래서 보면은 청약은 뭐 재당첨 제한 있죠. 뭐 내가 어디 당첨됐는데 또 당첨되면 이제 그걸 취소하는데 이제 7년 안에는 재당첨이 안 되는 거고 투기 가열 지구는 이제 10년. 투기 지역은 뭐 없다고 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금융은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투기 부동산 관리 지역 1단계는 LTV, DTI 전부 50%고 부동산 관리 지역 2단계가 되면은 LTV나 50%, DTI가 40%가 된다. 전매 제한은 3년, 최대 5년, 10년 이런 건 좀 사라졌네요. 투기 지역이 없다는 것은 재당첨 제한이 없다는 건가?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확인이 안 됐네요. 아시는 분은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뭐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은 이렇다. 재당첨 제한이 10년이네요. 2년. 똑같이 50%로 하고. 이건 뭐 비슷하네. 3년, 5년 같고. 재당첨 제한을 10년만 더 강하게 했네요. 세제가 또 이런 게 붙고. 별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게 나옴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냐라는 어떤 그 문의가 있을 때 뭐 제가 뭐 크게 거창하게 분석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뭐 또 제가 그런 거창하게 저희가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장에서 이제
항상 어떤 좀 단순한 기준으로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제 요런 것들은 시장의 방향을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시장을 움직이는 투자 심리들을 끌고 다니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지표들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런 것들은 뭐 보지를 않습니다. 이제 규제를 걸면서 시장의 공급 수요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에서 이제 시그널로 보고 움직이는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명칭이 바뀌는 정도잖아요. 이제 뭐 조정 대상 지역이 부동산 관리 지역 1단계로 바뀌고 투기 가열 지구와 투기 지역이 이제 부동산 관리 지역 2단계로 바뀐다. 뭐 이 내용이죠. 지금 현재는 1월 3일 날 다 풀어버렸잖아요. 뭐 전국에 지금 서울 빼고는 서울에 지금 뭐 강남하고 용산 일대인가? 거기도 풀었나? 뭐 어쨌든 지금 투기 지역 지금 서울에 뭐 두 군데 정도 묶여 있는 걸로 아는데 하여튼 거기 빼고는 다 풀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대출 규제도 다 풀렸잖아요. 다 풀리고. 근데 앞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이제 이런 규제를 받게 된다. 대신 명칭은 이렇게 바꾸겠다. 뭐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 크게 신경은 쓰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기사들이 지금 다시 집값이 뭐 오른다 뭐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분양가 규제 완화 약발 지속 주택매매 소비심리 석 달 연속 상승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보고 뭔가 집값이 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서울주택매매는 소비심리 10개월 만에 최고고 비수도권은 하강해서 보합으로 올라갔다. 블러블러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일산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서울의 주택매매 소비심리 지수가 석 달 연속 상승을 했다. 뭐 상승했을 수 있죠. 당연히 현재는 또 이제 봄철에 이사철이고 또 거기다가 안신전환 대출이라든지 또 대출 규제가 일부 완화됐죠. 뭐 금리도 현재 인상되지 않고 기존 금리 그대로 유지를 하는 한은에서도 그렇게 발표가 났고 그래서 실소유자들에 의해서 좀 움직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껴야 집값 상승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실수요자들에 의해서 거래가 되는 건 아주 지루한 보합장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 열차들이 앞에서 그냥 기관차가 끌고 가줘야 되는데 그래야 뒤에 이제 우리 개미들이나 저 같은 어떤 일반 투자자들이나 선수들이 시장을 끌고 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선수들은 절대 손을 안 댑니다. 지금 더 떨어지거든. 이 시장을 조장을 하거나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금액이 아직 안 내려왔어요. 그렇게 되려면은 무조건 경매 물건도 지금 사라져야 되고 미분양 물량도 줄여야 되고 무슨 당연히 금리도 떨어져야겠죠. 금리도 떨어져야 되고 또 매정 갭이 줄어야 돼요. 그래서 투자 수요가 확실히 들어와줘야 집값이 거품이 낄 수밖에 없다. 땅이고 아파트고 이거는 뭐 제가 항상 투자를 할 때 제가 오랜 세월 투자를 했고 뭐 저는 뭐 거창하게 분석을 하고 지식으로 전문용어로 얘기를 하진 않지만 그냥 시장에서 막 굴러 먹으면서 배운 그 느낌 그리고 이제 성공과 실패를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제 깨달은 것들을 이제 그 기준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데 아파트고 토지고 똑같습니다. 주식도 뭐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 투기 수요의 거래가 늘어야 된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경매 미분양이 줄면서 금리도 떨어지고 매정 갭이 줄면서 매매가가 떨어지던 전세 가격이 오르던 그렇게 되면서 매정값이 줄면서 개투기 수요들이 들어와서 거래량을 무조건 일으켜줘야 된다.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집값이 오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일시적으로 뭐 거래량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해봤자 뭐 심리가 오른다는 거는 제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매도 물량들이 사라져야지. 매도 물량이 안 사라지고 그렇게 깔려 있으면 경매 물량 이런 거 깔려 있을 거면 경매 물량에 투기 수요들이 들어와가지고 먼저 괜찮은 것들을 쭉쭉 이제 소화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은 집값이 오르기가 힘들다. 그렇다면 이런 지표들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 그냥 실수요자들에 의한 뭐 약간의 거래로 인해서 조금 오르게 거래되고 조금 떨어지게 거래되고 지금 수준에서 이제 또 급한 사람들이 있겠죠?
급한 사람들은 뭡니까? 뭐 다주택자들에서 무리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뭐 영끌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견디지 못해서 시장에 매물을 던지는 물량들이 또 싸게 나올 수는 있다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은 막 뭐, 뭐 아주 그냥 시장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물량이 대량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지금 수준으로 금리는 유지가 될 것 같으면서 지금 기존에 물렸던 고점에 물리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무리하게 투자를 하셨던 분들의 매물들이 좀 싸게 나오면서 지금 수준의 금액보다는 이제 좀 떨어진 거거나 지금 수준이나 그 정도에서 유지가 될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올 연말에 12월에 또 전고점 이제 전세가 최고 비쌀 때 작년에 이제 하셨던 뭐 2021년도에 이제 전세 계약을 고점에 하셨던 분들 물량이 올 연말에 또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재계약 시점이 2년 뒤인 이제 올해 겨울 정도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또 전세금 보증금 반환 문제 때문에도 집주인들이 개투자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또 물건을 또 싸게 던져야 되는 그런 물건이 매도 물량으로 또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2024년도에 또 시장을 우리가 또 대략적으로 한번 볼 수가 있는데 뭐 그 정도로 보면서 지금은 시장을 좀 관망을 해야 됩니다. 뭐 투자를 한다? 개투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냥 하나만 보세요. 그냥 전세가가 오를 수 있느냐? 그래서 개투기 수요가 들어올 것이냐? 그거를 봐야 된다. 투기 수요가 안 들어오고 전체 거래량의 90%가 투기 수요들의 다주택자들의 거래가 보시면 돼. 그게 없으면은 실수요자들에 의한 거래는 항상 그 수준뿐이 유지 못한다. 전세로 살다가 조금 오른 금액에 그냥 집 사서 그 수준. 뭐 몇 년 전처럼 뭐 집값이 폭등한다고 뭐 유튜브들이 막 난리를 피우고 기사에서 그냥 폭등이 들어가고 뭐 기사에서 막 그렇게 얘기할 때 그때 이제 어떤 그 패닉 바잉 그냥 지금 안 사면 안 돼. 그때는 이제 뭐 진짜 내가 벼락거지 돼버린다. 이제 이런 생각에 마지막에 꼭지 잡으시는 분들 말고는 지금 잘 시장을 관망하셔야 된다.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부동산 관리 지역에 대한 기사를 보고 얘기를 해봤고요. 정리하자면 뭐 이건 의미가 별로 없다. 앞으로 이제 규제 지역을 걸면은 부동산 관리 지역에서 1단계, 2단계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할 것이다 라는 앞으로의 정책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규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것이다. 뭐 이 정도다. 뭐 이게 시장에 미칠 영향은 없고 다만 시장은 현재 집값이 오르고 소비 심리가 지금 다시 상승세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거래량은 뭐 거의 뭐 미미한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어떤 부동산의 시장의 선행 지표인 미분양이나 경매 물량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직 소진이 안 되고 소화가 안 되고 있다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금리도 아직 뭐 그 수준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뭐 기사들이나 어떤 그 유튜버에서 집값 오른다 하시는 분들의 어떤 얘기들에 너무 좀 이렇게 쏠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또 뭐 좋은 뉴스, 좋은 소식 있으면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